309번입니다. 다항함수 fx라고 했어. 여기서 말하는 다항함수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등등등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gx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고 자, g의 fx가 x는 m에서 최소값 n을 갖는데 자, 그러면 gx는 현재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f의 fx가 가의 조건입니다.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x가 된다는 얘기는 항등함수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이 fx는 몇 차 함수일까? 얘는 1차 함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얘를 n차라고 해볼게. fx를. 그러면 fx는 x의 최고차 함계수는 모르니까 아이고 펜을 놓쳤습니다. 자, a의 x의 n제곱 플러스 어쩌고 이렇게 가는 놈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f의 fx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f란 함수에다가. 그러니까 이 x 대신에 다시 얘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a의 ax의 n제곱 플러스 쭉 요놈의 n제곱 플러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얘가 fx야. 아시겠죠? 그러면 자, 얘를 우리가 n제곱을 했기 때문에 얘는 몇 차가 될까요? 얘는 n제곱차가 됩니다. 그런데 얘가 1차잖아. 둘이 완전히 똑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n제곱이 1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n은 1입니다. n은 자연수니까. 자연수일 때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시겠죠? 아, 1차 함수구나. 그래서 fx를 ax 플러스 b 이렇게 한번 놔볼게. 자, 그 상태에서 f-1이 2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f의 fx가 x 이렇게 나왔잖아. 그쵸? 사실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바로 볼 줄 알아야 되죠. 얘하고 얘를 합성을 했는데 자기 자신 x가 나와. 둘이 무슨 관계란 얘기니? 서로 역함수 관계란 얘기죠. 그쵸? 그래서 f의 역함수가 다시 f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f를 y는 x에 대칭 이동해도 다시 fx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바로 튀어나옵니다. f2가 마이너스 1이 된다. 둘이 역함수 관계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아니면 이게 잘 좀 안 되신다. 그러면 여기다가 실제로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여기도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 돼. 그럼 얘가 뭐죠? 얘가 2라고 했죠. 그래서 f2는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된단 말이지. 됐습니까?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역함수잖아, 둘이. f하고 fx가 y는 x에 대칭 이동해도 자기 자신하고 똑같아야 돼. 그런데 1차 함수야. 그러면 fx는 무조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놈이거나 아니면 그냥 y는 x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잠깐 참고 삼아 y는 x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놈. 자, 이렇게. 그럼 얘하고 수직이죠. 이 놈을 y는 x에 대칭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수직이기 때문에 y는 x에 대칭 이동해도 자기 자신이 되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모두 y는 x에 대칭 이동을 해도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사실 바로 나와. 또는 기울기 1인 놈 중에서는 y는 x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도 y는 x에 대칭 이동해도 자기 자신이 되죠. 그렇죠? 어쨌든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를 집어넣어서 여기 a하고 b를 찾을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부터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죠. 얘가 2입니다.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시면 얘는 2a 플러스 b죠. 얘는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시면 마이너스 3a고 얘가 3이 됩니다.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시면 b 값은 1이네. 그래서 fx를 완성했어. 자,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지.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얘를 알고 있다면 그냥 이 a 값을 바로 뭐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상태에서 얘를 집어넣었을 때 2니까 b 값도 바로 나오겠죠. 알겠죠? 자, 현재 이런 상태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이 gfx가 x는 m에서 최소값 n을 갖는다. 이 mn을 구해야 되죠. 자, gfx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되나? gfx는 f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f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얘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지. 어떻게? f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1 마이너스 4분의 9니까 마이너스 4분의 5죠. 얘가 최소값입니다. 그쵸? 이 값이 n이라는 거야. f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근데 우린 fx가 얼마일 때를 보는 게 아니라 x가 얼마일 때인지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때 x값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했죠.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그러면은 x가 얼마죠? 2분의 5가 나오겠네. 이 값이 m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6m, m이 2분의 5입니다. 더하기 4의 n이 마이너스 4분의 5야. 그러면은 15에다가 마이너스 5니까 정답이 얼마죠? 10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310번입니다.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가 있었습니다. fx는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gx는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a 이렇게 있었어. 지금 f라는 함수하고 g라는 함수가 같아야 된대. 둘이 같은 함수가 돼야 된대. 그랬을 때 집합 x의 개수하고 그 x의 모든 원소, 각 집합의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더하면 8이래. 자, f라는 함수가 g라는 함수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보겠죠. gx, fx 같을 때. 그죠? 그러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a가 x제곱 플러스 2x가 될 때 넘겨주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a 플러스 1의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a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a는 0이다. 일단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얘가 조립제법이 되나? 누구로 됩니까? 일단은 마이너스 1로 한번 해봅시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2, 2a 마이너스 1로 하시면 1 떨어지고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그러면은 2a 곱해 빵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도 또 인수분해가 되네.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자, 요 놈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됩니다.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a하고 x 마이너스 2하고
0 이렇게 되죠. 그럼 x값이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 또는 a 또는 2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정의역이 뭐니? x죠. 우리는 이 함수에다가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만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x라는 놈 안에 마이너스 1만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 그럼 난 이 함수에다가는 마이너스 1만 집어넣을 거란 말이야, 둘 다. 그러면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둘이 같아지잖아, 그치? 된단 말이죠, 그쵸? 또는 x라는 집합 안에 a만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됐습니까? 또는 x라는 집합 안에 뭐 2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x라는 집합 안에 뭐 마이너스 1하고 2가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x라는 집합 안에 뜬금없이 뭐 3 같은 게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이 a가 3이 되지 않는 이상 이러면 안 되겠죠, 그쵸? 그럼 같은 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3을 집어넣었을 때 얘네 둘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함수가 아니죠. 같은 함수가 되려면 둘이 같아질 수 있게 하는 그런 x값만 정의역으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지금 이 a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그 후보가 마이너스 1하고 2일 수 있겠죠.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a가 만약에 2라면 그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이 마이너스 1하고 2가 될 겁니다.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도 아니고 a가 2도 아니면 얘는 마이너스 1, 2, a 얘네들이 후보가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 또는 2라고 하면 x를 어떻게 만들 수 있니? x는 일단 공집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의역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건데, 이런 각 x들의 원소들을 모두 더한 게 8이 나와야 되거든? 얘는 8이 나오질 않죠. 이런 경우는 아니란 얘기겠지. 그러니까 이 a라는 것은 마이너스 1도 아니고 2도 아니어야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원소가 지금 부분 집합이 얘네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이 7개가 나오죠. 공집합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걔네들을 다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1, 2,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 a, 그 다음에 2,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 a. 자, 이렇게 나와. 그럼 얘네들의 합이 8이 돼야 돼. 근데 보시면 마이너스 1 몇 번 나오니? 4번 나오죠? 2도 4번 나오고 a도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더하시면 4에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4에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8이 돼야 돼. 그럼 a가 얼마가 돼야 되죠? a는 1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집합 x의 개수 구해놨죠. 얘를 만들 수 있는 이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 7개입니다. 7개. 7개. 얘가 k야. 그리고 그때 a 값이 1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둘을 더해서 8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311번입니다) x는 1, 2, 3, 4야. 그리고 f라는 함수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입니다. g도 x에서 x로 가는 함수야. 자, 그 상태에서 f4는 2래. 그리고 g라는 함수를 봤더니 g1이 얼마죠? g1이 2입니다. 그 다음에 g2는
그래프를 보니까 1이네. 그 다음에 G3은 현재 3입니다. G4도 3이야. 자, 이런 상태에서 hx는 얘도 마찬가지 x에서 x로 가는 함수입니다. 얘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fx가 나온대. 어떤 경우에 fx가 만약에 gx보다 크거나 같다면 x에다 뭔가를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f라는 놈의 함수값이 더 크거나 같다면 f를 그냥 쓰자. 그 다음에 gx로 나오자. 어떤 경우에 gx가 fx보다 크면 우리는 그냥 gx로 나오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hx라는 것이 1대1 대응이어야 한대. 그랬을 때 나는 f2 더하기 h3을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현재 f4가 2라는 건 나와 있어. 예, 2입니다. 그리고 f3 값도 뭔가 있을 거고 f의 2 값도 뭔가가 있을 거고 f의 1 값도 뭔가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볼게. 지금 현재 4를 집어넣었을 때는 둘 중에 누가 더 크죠?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여기 x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gx 값이 더 크니까 우리는 g4를 쓰자 이런 얘기죠. h4로. 그러니까 h4가 현재 3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G3을 보니까 3이야. 자, 그러면 F3이 뭔가가 나오겠죠, 지금? 뭔가가 나오는데 만약에 3이 더 크거나 같은 놈이면 H3도 뭐가 나오는 거야? 둘 중에 3이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3이 나오겠죠. 그러면 4도 3으로 가고 3도 3으로 가고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 3이 더 큰 값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F3은 이제 누가 될 수밖에 없어. 1, 2, 3, 4 중에 3보다 더 큰 거. 4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H3은 둘 중에 큰 거. 4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H2하고 H1을 봐야 되는데, 자, 얘네들이 1, 2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2, 1 이런 식으로 나와야 1대1 대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얘는 1이 나올 수가 없어. 왜 나올 수가 없냐면 여기 이미 2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1이더라도 둘 중에 큰 거 2가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야. 1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쵸? 얘가 2가 되더라도 마찬가지 둘 중에 지금 크거나 같은 거 2잖아. 2가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구나. 2, 1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G2가 1이잖아. 그럼 H2가 1이 나오려면 F2도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니?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1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F1은 이제 H1이 2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1 또는 2가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 구해놨죠. F2 값은 얼마야? 1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H3 값은 얼마죠? 우리 구해놨죠? 4가 분명해. 그래서 얘네들의 합이 5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이 5가 되는 겁니다. (312번입니다) x가 1, 2, 3, 4고 y는 1, 2, 3, 4, 5인데 x에서 y로의 함수야. 정의역, 공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x가 현재 1, 2, 3, 4가 있고 y에는 1, 2, 3, 4, 5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a라는 집합을 볼게. 자, a라는 집합은 자, 일로 가는 함수가 지금 f인데 누가 원소니? f가 원소죠. 이 f라는 함수가 원소입니다.
그럼 이 f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 뒤에 설명이 있죠. f2 값이 f3 값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만족하는 그런 f들이 이 a라는 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b도 볼게. b는 얘도 마찬가지 이 함수가 원소야. 그런데 함수에 대한 설명. x1, x2가 만약에 이 집합 x, 정의역의 원소라면 둘이 다르다면 함수 값도 달라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가 뭐에 대한 설명이죠? 얘는 1대1 함수에 대한 설명이죠. 만약에 여기에 공역하고 치역이 같다라는 말도 존재한다면 얘는 1대1 대응을 만족하는 거지. 근데 여기에는 지금 이 말은 없죠. 그러니까 1대1 함수를 말하는 거야. 그런 함수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런 함수들이 B집합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A 합집합 B 요 놈의 개수를 따져야 돼. 그러면 얘 어떻게 따지죠? NA 더하기 NB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죠? 빼기 NA 교 B 해서 이 값을 구할 겁니다. 먼저 A의 원소의 개수부터 생각해 봅시다. F2가 F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2라는 값이 1로 갔어. 그러면 3은 어디로 갈 수 있니? 이 3은 1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 수도 있고 3으로 갈 수도 있고 4로 갈 수도 있고 5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5가지입니다. 또는 자 만약에 이 2라는 값이 2로 갔어. 그럼 그때 3이 될 수 있는 것은 2 또는 3 또는 4 또는 5잖아. 그러니까 4가지죠. 만약에 2가 3으로 갔어. 그럼 3이 갈 수 있는 것이 3 또는 4 또는 5 또는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3가지. 마찬가지 2가지. 1가지. 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2하고 3이 가는 것만 결정을 해준 거야. 나머지 1하고 4도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죠.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군데? 자, A집합은 굳이 1대1일 필요가 없습니다. 갈 수 있는 게 5가지죠. 그 다음에 4가 갈 수 있는 곳도 5가지지. 그래서 A집합의 개수를 생각했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얼마입니까? 25에다 5를 곱했으니까 125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B의 개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얘는 1대1 함수여야 되죠. 그러니까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군데? 5군데죠. 그럼 1이 뭐 예를 들어서 3으로 갔어. 그럼 이제 2는 3으로 가면 안 되죠. 1대1이어야 되니까 갈 수 있는 게 4군데. 그럼 3은 갈 수 있는 게 3군데. 4는 갈 수 있는 게 2군데. 해서 계산해 보시면 120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볼 거야. 얘는 이 A의 조건도 만족을 하면서 동시에 1대1 함수인 것을 보셔야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같은 곳으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같은 곳으로 가면 1대1 함수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 얘도 찬찬히 한번 세봅시다. 2가 만약에 1로 갔어. 그러면 이 3이 갈 수 있는 게 몇 군데죠? 1로는 못 가. 2, 3, 4, 5. 4군데로 갈 수 있죠. 또는 이 2라는 함수가 만약에 2로 갔어. 그럼 3이 갈 수 있는 게 3, 4, 5. 3군데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3으로 갔다. 그럼 3이 갈 수 있는 게 2군데. 마찬가지 2가 4로 갔으면 3이 갈 수 있는 게 1군데죠. 자, 이렇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 겁니다. 우리는 2, 3이 갈 곳을 결정한 거야. 그럼 나머지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군데죠? 나머지 1대1 함수여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한테 가야 되잖아.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나머지 1, 2, 3으로 가야 되겠죠. 갈 수 있는 방법이 3가지죠. 그 다음에 4가 갈 수 있는 것은
이제 1이 간 곳으로 못 가죠. 나머지 두 가지죠. 그래서 얘 계산해 보시면 60입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엔 125 더하기 120 빼기 60. 자, 이렇게 되겠죠. 계산을 잘못했죠? 미안합니다. 여기 계산을 잘못했네. 얘가 지금 다 더하시면 15죠? 그리고 얘가 25죠? 그래서 25 곱하기 15를 해주셔야 되네. 그래서 125에다가 25 해서 375죠? 이 값이 375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얘가 375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은 435가 나오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